안녕하세요. 만화 코딩의 아키리입니다.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배열 함수 중에서 조인이랑 콩캣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인과 콩캣 둘 다 배열을 합친다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서로 이제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인부터 이제 보게 되면 조인은 배열을 문자열로 합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즉 배열의 각 요소를 이제 합쳐서 문자열로 반환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ARI라는 배열이 있고 이걸 이제 제가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누피, 조로, 나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각 요소들을 합치는데 이 조인 안에 들어가야 어떤 구분자를 넣어줄 수 있거든요. 구분자를 넣어줄 수 있는데 조인 안에 아무런 구분자를 넣지 않으면 이 요소들은 콤마로 각 요소끼리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콤마가 싫다, 콤마가 아니라 하이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하이픈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누피, 하이픈 조로, 하이픈 나미. 아니면 난 그냥 아무런 구분자를 넣어주고 싶지 않다. 근데 아무런 구분자를 넣어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조인은 디폴트로 콤마가 이제 구분자로 붙기 때문에 그럼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빈 값이다. 구분자는 빈 값이다. 그러면 이제 구분자 없이 그냥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이에 그냥 공백만 넣어주고 싶다. 한 칸씩은 떼어줘야지 아무래도 가독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원본 배열은 변경이 되지 않고 그냥 이 새로운 문자열만 그냥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콩캣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콩캣은 배열끼리 합쳐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배열을 반환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과 배열이 합쳐져서 새로운 배열이 생긴다. 반환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배열을 선언을 했고 여기서 1의 콩캣 2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루피, 조로, 나미, 상디, 초파, 로빈, 즉 ARR1의 배열의 요소랑 ARR2의 배열의 요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배열이 하나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콩캣은 배열을 합치는 게 많은데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무조건 이 앞뒤로만 합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상디, 초파, 로빈을 이 사이로 넣게 한다거나 사실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목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전개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개연산자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ARR2를 ARR1에 어디 이 사이로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이제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값이 있고, 이 사이에 ARR2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안에 요소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그럼 이건 사실 배열 안에 이 요소에 또 배열이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원하는 거랑 좀 결과가 다를 거고, 이럴 때 이제 전개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 점점점 3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맞고, 전개 연산자를 사용하면 점점점 3개라면 이 배열을 혹은 이 객체를 감싸주는 가장 마지막 가로가 벗겨진다, 뭐 사라진다,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즉 점점점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양쪽을 감싸는 마지막 가로가 벗겨진다, 이 얘기예요. 즉 상디 초파 로빈만 여기로 들어간다. 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저 늪이 조로, 그리고 상디 초파 로빈, 그리고 남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객체 값을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개연산자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제 전개연산자는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특히 일반 리액트나 Vue.js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구조분해 할당 사용할 때도 이게 같이 쓰이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다룰 거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여기서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개연산자는 배열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오브젝트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객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치면, 말 그대로 이것도 점점점 OBJ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이 가로가 벗겨지는 거죠. 이 내부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갖고 예를 들어서 다른 오브젝트에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처럼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인과 콘캣 정말 많이 사용할 거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콘캣보다 이 전개연산자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콘캣인데 요즘에는 이제 전개연산자가, 그냥 콘캣 쓰는 것보다 그냥 점점점 3개만 찍으면 되니까 더 간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인은 많이 사용할 거고, 근데 이제 아직도 실무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만 해도 이제 콤마가 붙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이 콤마가 붙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주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또 이게 모르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짠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콤마가 붙어서 결과를 반환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콤마 없이 그냥 데이터만 쭉 붙어서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지식을 모르는 분의 문제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디폴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좀 다른 그 소스를 보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개발이란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1인 개발이면 상관없고, 근데 이제 뭐 여러 명이서 하는 팀 프로젝트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